안녕하세요. 책 읽는 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책은 도스토옙스키의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요즘 들어 부쩍이나 모든 사람을 사랑할 필요가 없다. 나를 해치는 인간관계를 손절해라. 따위의 말들을 많이 접하곤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만이 손해보고 있다는 망상에 시달려 손절만을 권하는 시대. 사랑조차도 금전적 이익으로 계산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 시대를 위한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이 소설에는 두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구등문관으로 하숙집에서 살면서 삼류 연애소설이나 읽는 노총각 마카르. 마카르의 옆집에 살면서 어린 시절부터 가난했지만 문학적으로 성숙한 바르바라. 마카르는 바르바라를 짝사랑하며 그 마음을 편지를 통해서 전달합니다. 바르바라는 마카르의 짝사랑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지만 딱히 거절하지도 않습니다. 둘이 주고받는 편지, 서간들이 소설의 내용을 이룹니다. 얼핏 보면 누가 봐도 가난한 사람이란 마카르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마카르는 관리기는 하지만 하숙비 35루블을 내지 못할 정도로 그야말로 가난에 쩌들어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자신의 가난을 감추며 자신의 잘 나가는 인싸처럼 치장할 능력조차 없다는 점입니다. 한 푼이라도 깎으려고 상인과 흥정하는 모습을 잘 보이고 싶은 여자에게 털어놓는 바보가 어디 있을까요? 그 바보가 바로 마카르입니다. 하지만 진정 사랑할수록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무장해제되면서 어떤 가식과 치장도 못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만약 마카르가 바르바라 앞에서 세련된 척 했다면 그것은 바르바라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바르바라를 성적으로 이용하고 싶어서일 것입니다. 마카르의 문체는 그의 가난처럼 난잡합니다. 길고 장황하며 구구절절하기까지 합니다. 작가가 의도했겠지만 그래서 마카르의 글을 읽을 때면 눈이 저절로 피곤해집니다. 그러나 마카르는 자신의 문체가 대단하고 화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처럼 초라하고 한심하다는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그조차도 자신의 연인에게 감추지 않고 털어놓습니다. 제 서류는 정확하고 훌륭하고 보기 좋기 때문에 각하께서도 만족해 하십니다. 저는 그분이 제일 중요한 서류를 정서, 필사로 복사하거든요. 물론 문장력은 없습니다. 그놈의 저주받은 문장력을 타고나지 못한 것은 저 스스로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요. 바로 그것 때문에 승진도 못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지금 당신께 쓰는 이 편지도 아무 생각 없이 쓰고 있습니다. 가슴속에 쌓여있는 생각들을 몸이 건조하게 별다른 수식어도 없이 털어놓을 뿐이죠.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말이죠. 세상 사람들 모두가 작문만 한다면 정서는 누가 합니까? 물질적으로도 가난하지만 문학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가난한 마카르는 삼류 연애소설이나 있는 데다가 문장력도 부족해서 남의 글을 베끼는 것 말고는 다른 일을 할 줄 모릅니다. 그는 전혀 독창적이거나 창의적인 천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한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그 한계를 가식이나 치장 없이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 인식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아보려고 애씁니다. 그렇기에 마카르가 문학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가난해서 바르바라와의 사랑을 이루지 못했다고 보는 평가는 소설의 전부를 읽지 못하는 견해입니다. 바르바라는 어떤가요? 바르바라는 세련된 문체, 안정된 어조, 우아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또한 선물을 사주려고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마카르를 진심으로 동정할 줄 아는 마음의 여유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바라는 문장력이 부족하다고 푸념하는 마카르에게 고고리 외투, 푸시킨의 베이킨 이야기를 읽으라고 권하는 등 문학적 소양도 뛰어납니다. 이 작품들을 보고 특히나 고고리 외투를 읽고 나서 몹쓸 책이라고 욕을 퍼붓는 마카르에 비해서는 훨씬 더 뛰어난 지성을 가진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성을 실천하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실상 모자란 지성의 소유자인 마카르가 가난한 사람들을 풍자한 소설 고고리 외투에 격분했던 것은 그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앞섭이 단추가 반이나 떨어진 옷을 입으며 매일 돈이나 빌리러 다니던 신세의 사람에게 가난의 풍자가 전혀 위대한 문학적 발전으로 보이지 않겠지요. 자기 자신을 비웃는 이야기처럼 들릴 테니깐요. 그러나 이러한 삶과는 거리가 먼 바르바라는 마카르에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설파하며 인간의 자존감과 체면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바르바라는 마카르처럼 돈에 구애받지도 않으며 마카르가 주는 돈을 거절할 줄도 합니다. 그야말로 지성을 갖췄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지성을 갖춘 바르바라는 자신의 지성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풍자는 바르바라가 마카르 대신 비코프라는 시골 지주의 청혼을 받아들이면서 시작됩니다. 비코프는 바르바라의 편지에 따르면 결혼하자고 해놓고서 만났다 하면 화만 내고 아파트 관리인까지 때려서 경찰까지 부르는 인물입니다. 이런 한심한 비코프와 바르바라가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순전히 비코프가 시골의 대지주, 즉 물질적으로 가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카르에게 정신적으로도 문학적으로도 가난해지지 말자고 말하는 바르바라가 선택한 남성이 마카르보다도 한참 더 한심하며 폭력적인 시골 대지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또한 바르바라는 비코프가 다른 지주 부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기 위해서 거추장스럽고 사치스러운 레이스를 달아야 한다는 말만 듣고서 그 레이스를 주문하는 걸 마카르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눈이 먼 마카르는 이제는 무례한 시골 지주와 결혼한다는 전 여자친구의 부탁에 못 이겨 그 레이스를 구해주는 걸 돕기까지 합니다. 혼수장만에 짜증이나 내는 남자와 결혼하겠다는 바르바라와 그런 여자를 짝사랑하며 매달리는 마카르. 자, 이쯤 되면 정말로 정신적으로 가난했던 사람은 마카르일까요? 바르바라일까요? 바르바라가 마카르에게 추천한 고고르 외투는 가난한 사람이 자신의 유일한 외투에 집착하는 모습을 그려내며 세상의 아름다움보다는 가난의 절실함과 추함 등을 사실적으로 풍자한 작품입니다. 푸시킨의 벨킨 이야기도 귀족들의 감상주의를 우회적으로 풍자한 작품입니다. 바르바라는 세상의 아름다움보다는 가난의 절실한 추함을 드러낸 고고르 외투, 감성과 낭만을 풍자하는 푸시킨의 벨킨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즉 그녀는 가난에 대해서 동정할 줄도 낭만의 허위적 실체도 잘 압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마카르를 받아들이며 가난을 동정하기보다는 시골의 거만한 부자 비코프와 결혼하여 철진한 귀족의 낭만을 되살리려고 합니다. 바르바라의 모습은 우리의 자화상과도 같습니다. 나만 손해보고 있으니 주변을 손절하자. 성공의 말만 알아도 인생이 바뀐다. 남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라 따위의 말로 가득한 자기개발서나 탐닉하는 우리의 시대. 나만이 자기개발을 해서 금전적으로 성공하라는 말조차도 나만의 것이 아닌 시대. 타인을 위해서 1초도 희생한 적이 없으면서 희생이라는 말만 들어도 정색하는 시대. 수많은 책들을 읽었다고 자랑하지만 한결같이 나만을 위로하는 책만 읽는 시대. 결국 문학의 역사에 남을 기록이란 바르바라의 결혼이 아니라 마카르의 짝사랑입니다. 클리셰를 부수는 소설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클리셰처럼 살기를 꿈꾸며 금전적 이익을 위해서 가난한 연인을 손절하는 바르바라와는 달리 삼류 연애소설이나 읽으며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가난한 데다가 고고르 외투를 읽으며 가난한 자기를 비꼰다며 격분하는 더할 나위 없이 무식하고 천박한 마카르. 도스토옙스키가 정말로 위대한 작가인 이유는 이 마카르를 무시하며 손절하지 않고 더할 나위 없이 깊은 애정과 관심을 베풀며 그를 짝사랑의 주인공으로까지 문학의 역사에 남을 주인공으로까지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연인이 자신보다 더한 속물과 결혼한다고 해도 그 연인을 비웃지도 못하고 사랑을 놓지도 못하는 인간성의 구현자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는 처녀작, 가난한 사람들에서부터 훗날 인간성을 통찰할 대소설들을 쓸 위대한 작가로 거듭날 준비를 마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리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래된 책처럼 낡고 부족한 리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책을 읽고 나서 책을 더 읽고 싶다고 느낄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